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, 머니클래스.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. K반도체 최대 위기, 우리 경제도 주가도 흔들. 우리 경제의 대표 선수 자존심, 반도체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.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수출은 부진하고 그러니 재고가 점점 쌓이고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K반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.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소식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데요. K반도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,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바깥 날씨는 봄 날씨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한파가 그야말로 몰아치고 있습니다. 뭐 재고도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잘해서 네. 반도체는 늘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겠지만 네.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산업입니다. 시클리컬, 경기를 타거든요. 근데 최근 1년간 혹은 1년 이상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돈 막 많을 땐 스마트폰도 턱턱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감했거든요. 그래서 결과로 우선 반도체 수출을 한번 볼까요? 네. 우리가 뭐 못해도 80억 달러 이상, 뭐 매달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던 것이 44억 달러까지 추락하면서 올 2월은 작년 대비 거의 40% 이상 수출이 폭감을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니까 우리 최근에 뭐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핵심 원인이 역시 반도체의 부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기업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봐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.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재고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즉 출하율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냐인데요. 자, 지금 2023년 보시겠습니까? 265%. 와. 이게 아마 1월 재고율로는 26년 만에 가장 많은 재고가 쌓였는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 10개를 팔았다. 그러면 10개 이상, 뭐 14개 이상을 재고로 쌓아뒀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반도체 재고율도 이렇게 26년 만에 최고치다. 근데 또 미국이 발표한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뉴스에 좀 시끌시끌합니다.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방미하면 그거부터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뭐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인사도 벌써부터 미국에 가 있고요. 이 정책이 뭐길래 이렇게 파장이 왜 이렇게 큰 겁니까? 그렇죠.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어렵고 경기도 힘든데 여기에 설상가상 또 하나의 악재가 우리 한국 K반도체에 닥쳤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반도체 지원법, 시작은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든 뭐든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뭐 R&D 센터를 세우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된 거예요. 근데 그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좀 볼까요? 보조금으로는 일단 50조 원을 주고요. R&D에는 또 17조, 거의 6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많이 주긴 주네요. 주네요. 그러니까 이 대목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나도 미국 가야지, 미국에 공장 지어야지, 거기에서 R&D 센터를 뭐 해야지라고 할 텐데 자, 바로 이 대목에서 최근 주긴 주는데 제약상 조건사항이 있어라고 한 그 조건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. 볼까요? 한번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. 네. 자, 첫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. 앞서 거의 60조 이상의 보조금을 주죠. 네. 그러나 그 보조금을 받은 곳은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넘을 때는 다시 보조금을 받고 잘 된 거니까 토해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. 네. 여기 보면 초과이익을 환수한다. 근데 보조금의 최대 75%인데 초과이익이라는 기준이 아직까지 애매해요. 이건 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세부 조항이 확정이 될 텐데 또 저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초과이익을 보려면 그 기업이 뭐 초과이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럼 장부를 봐야 되죠. 그러니까 기업 침해권이 하나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뭐냐?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요구한다.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미국은 이 전략이라는 거, 전략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. 네.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요. 네. 그 전략 산업으로 정하면 여기에는 시장 경제고 뭐고 없습니다. 뭐 굉장히 국가 위주로 가게 되는데
반도체 산업이 전략 산업입니다. 그러니까 시설 접근법은 뭐냐? 이런 거죠. 미국이 하다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.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어. 네. 내가 너네 공장을 들여다봐야 돼. 그럼 시설 접근법을 하게 되면 특히 반도체에서는 이런 수율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얼마나 얘네들이 정품을 잘 만들고 있는가, 혹은 기술 개발에 대한 척도들 이런 것들을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죠. 미국이 들여다볼.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,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요시하는 K 반도체는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우리의 지원을 받는다. 네. 그러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증설 혹은 신설을 못 해요.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장은 오케이. 근데 증설과 신설을 못 한다.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꾸준히 기술 개발이 되잖아요. 네. 계속 증설해야 되고요. 또 신설해야 되고요. 이거를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죠. 특히 우리 SK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하나의 뭐 산을 만났다,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거기 투자를 못하게 하면 사실 뭐 장사 접으라는 소리 같이 들릴 수밖에 없고 보조금 줄 테니까 번 돈 상당수 내놔라. 그리고 너네 기술 다 들여다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면 보조금 크긴 큰데 안 받아 퇴퇴하고 물러나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에는 이게 뭐 미중 관계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말이야 쉽죠. 삼성전자 우리가 돈 많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공장 할게. 우리 돈으로 할게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첫 번째 그러기에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. 네. 아마 저기 반도체 지원에는 그러니까 유형 확정된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 업무 절차라든가 이런저런 비정량적인 부분들의 도움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차원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건데 네. 미국이 도와줄게 했는데 싫어라고 하면 굉장히 묘한 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원을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압박을 하는가? 네. 그 숨은 데에는 저 위에 반도체 패권이라고 써 있죠. 패권. 예, 패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. 현재 반도체 시장은 누구도 패권을 갖지 못합니다. 메모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대로 만드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, 위탁 생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이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를 또 못 따라갑니다. 반도체 CPU, 뭐 인텔, 또 반도체 장비, 미국을 못 따라가죠. 소재 부품은 또 일본이 잘하죠.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었고 첫 번째, 미국은 중국을 일단은 배제시키고 싶고 이걸 빌미로 미국의 속내는 내가 다 갖겠다라는.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여기 좀 딱 대한민국 네. 가운데 있잖아요. 미 중에 껴있는 요게 일본. 나중에 우리 거마저도 미국 밑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뭐 지금 안덕근 통상교수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또 한다고 하고요. 네.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정치권에서도 함께 도와줘야죠. 여기에 좀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산업,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외교와 정치 얘기까지 참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을 규제했던 걸 이제 강제동원 그 배상안이 나오면서 이제 풀기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네. 이게 우리나라의 뭐 좋은 뉴스인가,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2019년 여름이었죠. 네. 예,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이제 수출 제한을 했고 네.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뭐 그랬다가 이걸 이제 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네.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,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액면으로는 나쁘지는 않죠. 자, 그러나 오히려 이게 뭐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때 핵심이 뭐였었냐면 에칭가스라고 하는 뭐 불화수소 또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 핵심이라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빨간불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도 상당 부분 이제 국산화율을 높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국산화율을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니야 일본이 또 우리 거 써. 라고 하면 두 가지죠. 우선 뭐 주면 주는 건데 우리가 완벽하게 국산화를 또 추진 못했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일본께 들어오니까 참 이걸 꼭 뭐 호재로 봐야 된다.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거가 반도체 시장의 판을 바꿀 만한
그럴 재료는 아닙니다. 이미 우리 스스로 일본 재료 안 받고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축됐기 때문에 네. 큰 호재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네. 보셨군요. 자 마지막으로요. 우리나라 그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좀 압박하는 이 모양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투자적 관점입니다. 네. 뭐 반도체 주식,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명확한 투자 지표가 하나 있는데 재고입니다. 예. 재고가 많이 쌓일수록 주가는 나쁘고요. 재고가 줄어들수록 특히 재고가 이제 막 없다, 딸린다라고 할수록 주가는 이제 폭증하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. 자, 재고율 한번 볼까요? 재고율과 주가. 삼성전자 뭐 이렇게 됐고 이건 네. 두 번째는 재고율입니다. 재고율이 최근에 엄청 높아졌죠. 자, 그런데 주가를 함께 보시면은 최근에 잠깐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주가가 반등했던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죠. 네. 재고가 어떤가요? 재고율이 떨어졌을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고 지금 역대 최고의 반도체가 쌓여 있다라고 할 때 주가는 폭락하고 네.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,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투자적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재고에 관련한 뉴스, 네. 재고율도 중요하고요.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지금 얼마나 쌓였냐 이 추이를 함께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뭐 분석과 바람은 네. 올 여름이면 이제 재고의 증가가 거의 정점 그리고 이후부터는 재고 감소가 시작된다라는 전망입니다. 좀 나쁘게 보는 쪽은 3분기 말까지 10월, 11월까지 있어서 앞으로 뭐 투자적 관점에서는 이 재고율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새 반도체, 뭐 미중 이 워낙 큰 뉴스라서 한번 좀 시원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